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5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시바이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시바이누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겠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최근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재료까지 하나씩 살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바로 같이 한번 차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차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3월 달에 확인했던 이 상승력부터 함께 살펴봐야겠는데요. 3월 달에 급등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확인하고 당연히 여기에 따른 필연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지지라인이 제가 이 색깔별로 표시해 놓은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에서 이 0.5 라인, 고점 대비 50%가 빠진 라인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라인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이 부분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크게 봤을 때 이 대칭 삼각형 이 수렴 패턴을 가져가고 있었고요. 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이 하방 지지라인 역할까지 해주면서 처음에 만들려던 지지라인을 이탈했지만 그래도 이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상승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0.5 라인, 0.0375까지 올라와 준 거고요. 이 위에서 지금 시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 패턴 수렴의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확실하게 나올 때 강한 양복으로 떨어낼 때 우리가 1차 상승을 뛰어넘는 추가 랠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은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도 하방 압력을 받았고 때문에 시바이누도 어제 더 큰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0.04원 위로 올라갔었는데 결국 윗꼬리를 남기고 이 부분 지켜주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위험자산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추가로 연준에서 경기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우리가 흔히 베이지북이라고 부르는 이 보고서에서 결국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또 한 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 이런 어려운 시장 흐름에도 시바이누가 지금 밈코인의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온 거죠. 그래서 밑에 본문 내용도 함께 보시면 자, 일단 아시아 투자자들이 밈코인을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있고 최근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가세하면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밈코인인 시바이누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밈코인 토큰의 상승은 화요일 유럽 오후 시간대에 시작됐으며 이건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탑 주가가 프리마켓 거래에서 19% 상승한 것과 관련이 있다 나와 있죠. 게임스탑 주가 상승은 과거에도 밈코인들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신호였습니다. 자, 엊그제 이 게임스탑이라는 대표적인 밈 주식이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약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밈코인들도 긍정적인 수혜를 받았다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런 적이 한 번 더 있었죠. 약 2주 전에도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밈주식 열풍을 다시 한번 몰고 왔고 그러면서 게임스탑이 장중 100% 폭등하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2021년도에 미국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인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맞서서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걸 우리가 이 게임스탑 사태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런 움직임을 이끌었던 대장개미라고 불리는 질 키스라는 인물이 최근 이때 이후로 우리 3년 만에 새로운 게시글을 SNS에 게시하면서 이런 움직임을 또 한 번 가져온 거죠.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수혜도 받으면서 최근 시바이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브레이크아웃 지점을 재시험하고 있다. 주요 수렴 패턴의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걸 지금 재시도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성공하게 되면 폭발적인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바이누가 가격 통합 후에 수렴을 마친 이후에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 속보도 함께 보시면 시바이누는 지난 3일 동안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는 건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위든 아래든 어느 쪽으로도 일단 나올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말해주는 거고 바로 밑에 속보에서도 최근 시바이누의 단기 강세 흐름은 고래가 주도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최근 시바이누의 온체인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반해서 트랜잭션 수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규모 거래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고래들이 시바이누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걸 뜻한다라는 거죠. 고래라는 건 이렇게 대규모 거래, 대량으로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변동성은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로 이런 고래들이 움직일 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시바이누의 차트를 달러 차트에서 살펴보면 2021년도에 상장이 되고 나서 상승빔 쏘아 올리고 전부 다 반납하고 내려왔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역대급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끌어올렸는데 당시에 이렇게 상승력을 만들어냈던 재료가 바로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였죠. 이 사이클이 끝나고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번 이 박스권을 형성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만들어낸 상승력에서도 이 주봉이 박스권 내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서 횡보한 이후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또 한번 우리가 이런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주봉상에서도 삼각수렴 패턴을 완성하고 나서 지금 상승력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올해는 4월 20일 날짜로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도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이 시점부터 바로 상승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대세 상승장이 펼쳐지는 거고요. 이 시기가 대략 올해 하반기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겹치는 시기에 올해는 미국에서 대선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들이 나오고 있고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런 공약들은 추가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또 한 번 출마하는 트럼프 후보도 이런 관련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반대편인 민주당에서도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려는 스탠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와 이 대선의 시너지를 내면서 이번에 또 한 번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아직까지 완전한 승인은 아니고 총 두 가지 서류 중에서 첫 번째 서류만 승인이 된 거죠. 19B-4라는 정식 승인 요청서가 승인이 됐고요. 이제 S-1이라는 증권 신고서까지 승인이 돼야지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는 건데 이 시기도 대략 올 하반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대세 상승장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제 하방 압력을 가져왔던 마운트 곡스발, 이 오버행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죠. 이 마운트 곡스라는 일본의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 파산했고 당시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도난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서 그로 인한 대규모 물량이 한 번에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 부분도 10월 30일 전까지는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다 생각하셔야겠고요. 또 최근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건 미국에서의 기준금리가 되겠죠. 이번 주 금요일에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개인 소비지출 지수가 발표될 거고 이런 변수들에 따른 하방 압력 단기 조정을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상승력을 보여줄 때 급하게 추격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살피면서 조금 더 저점에서 합리적인 단가에서 미리 설정해둔 단가에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매집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평균 단가를 관리하면서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서 추후 상승력이 나왔을 때 이 수익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 대한 브리핑과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은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방은 당연히 무료로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될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타점 잡고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